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요즘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여성분들한테는 아줌마라는 단어보다는 여사님이라는 단어를 더 쓰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시니어들은 왜 aging in place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구적으로 봤을 때 이 시니어가 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세상에 살게 되면서 당장 노인 유치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aging in place가 핵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듯 싶은데요.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즉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살던 주변 환경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환경과 마음을 aging in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어가 알을 낳았던 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처럼 최근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러한 가운데 aging in place. 자, 이 내용에서 짚어보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aging in place의 개념, 그것이 등장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우리가 집에서 우아하고 안전하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겠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집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계속 살아오면서 많은 물건들이 쌓이게 되고 구조적으로는 또 생각보다 불편하게 됩니다. 노후 생활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반면에 같은 지역에 있는 깔끔한 새 집이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집이라면 노후 생활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살던 집은 올해 3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살다가 보니까 옆에는 레노베이션을 하거나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조를 하면서 편안하게 보이는 집들, 세련되게 보이는 집들, 차 하나를 파킹하는 파킹랏을 이쁘게 두는 집들, 앞에다가 소일거리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밭을 일구는 집들, 그러한 집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과연 어떤 집에서 우리는 마지막 남은 노후를 보내기를 선택하게 될까요? aging in place는 개념적으로는 거주형 보호시설이 아니고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노인들은 독립성, 자율성, 친구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인 지원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aging place를 선호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aging in place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인 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해서 케어 안심주택 제공을 공표하기도 하고요. 서비스 지원 주택 내용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많은 구들이 또 시에서 도움을 주죠. 예를 들어서 장판을 새로 깔아준다거나 벽지를 새로 발아준다거나 또 전등 LED로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문짝을 바꿔준다거나 싱크대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주거약자법 전면 개정이 앞으로 곧 현실화되는 등 그동안에 이원화되어 있었던 주택과 의료시설, 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적인 제도와 기반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인들이 살고 있었던 오래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의미이죠.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61%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돌봄,
즉 간병을 받을 수 있어서가 19.5%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61%, 10명 중에 6명은 내가 노인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고 내 자존심, 내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개성을 내 스스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게 답변이 되는 거겠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도 9.1%는 나오긴 했습니다.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내 집, 자택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이 들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1위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66.1%로 가장 많았고요. 2위는 요양병원 등의 시설은 자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가 14.9%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있는 시설에 들어갈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11.4% 등의 순위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노후에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조사 결과에서는 네, 그렇습니다가 48.2%, 그렇진 않아요가 34.1%였습니다. 즉 1위와 2위가 노인 요양시설과 자택의 순위로서 6%의 근소한 차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가족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61%라는 압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중심주의가 대한민국이죠. 가족중심주의의 대한민국과 핵가족이 대가족 중심이었었던 전통이 변하고는 있지만 핵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또한 가족에게 폐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의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늙고 쇠약한 부모를 산에 갔다가 버렸다라는 고려장이라는 장례 풍습의 설화를 하나로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려장은 진짜 있는 일은 아니고 설화일 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노인들은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거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절반 이상은 최근에 와서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서울시, 종로구, 무슨 동 이런 것처럼 동 단위에 살고 있는 노인의 55%가 아파트 거주자였다고 합니다. 특히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64년서부터 1974년생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년서부터 1963년생보다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머 또한 은퇴 연령을 넘어선 분들이 많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겁니다. 도시는 늙어갑니다.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버타운이라고 불리우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양로시설들은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40개소, 입소 정원은 9,0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주거시설만이 아니죠. 작년에 10월 기준 서울시의 25개의 자치구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도 약 480개에 그친다고 합니다. 정원은 15,000명으로서 서울시 후기 고령자, 즉 만 75세 이상의 인구의 2%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인들이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을 뜻하고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한국이 주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복지를 논할 때 꼭 포함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이가 들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계속해서 살아온 환경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노인들이 노후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돌봄의 9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소시설이, 즉 들어가서 생활하는 시설이 나머지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이 입소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더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노인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자기 집에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익숙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온 집과 동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환경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이나 자녀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내 의지보다는 그 시설의 규범에 맞춰야 되고, 내가 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되면 며느리나 딸 자식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살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 친구, 지역사회와의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고립은 건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익숙한 환경에 있으면 이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은 돈이 있어야지 가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서 생활을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 및 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서는 일률적인 생활 패턴을 따라야 하죠. 그래서 우리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패키지로 가면 편한 점은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거나 내가 평소 때 가고 싶었었던 그 부분을 자유롭게 가고 편안하게 간다는 점은 없죠. 똑같습니다. 노인시설에서는 거기에 맞는 일률적인 생활 패턴, 먹고자 하는 음식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러한 패턴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지만, 집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내 생활 리듬대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으로 불러오는 시스템, 즉 방문 간호, 가사 도우미 등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노년을 보내면 더 행복하고 독립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열심히 벌어서 생활해서 모았었던 돈 자식에게 다 퍼주지 말고 내가 살 집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제2의 인생,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될 개념입니다. 즉, 이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노년이 편하고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반려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인생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나만에 맞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무엇이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내용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더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한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린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린 쌤의 영상
저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